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흉흉한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24일 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KF80 이상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 기준으로 200배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2월 달이나 3월 달 초에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예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19일 날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소상인들 대출 만기 연장해 준 것을 3월로 종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는 마련하겠다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풀었던 유동성을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가격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주말판 중앙선데이에서도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이 지금 시끄럽죠. 러시아가 침공을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5,000명 군사 파병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대화가 잘 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행히도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는데 가계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4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가격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르면 1월 달에 이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들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안 좋죠. 거의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 4월 경보다 지금 더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선뜻 지갑을 열어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26일 날 FOMC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준 파월 의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고요. 강도 높은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기자회견 이후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은 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인플레는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현재 매우 강해서 더 이상 높은 수준의 통화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발언을 했습니다. 공급 대란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해결되려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차 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는 세부 사항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자 인터뷰 과정에서 흘러나오자 미국 증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당일날 S&P 500 차트입니다. 인터뷰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 이후에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나스닥 차트도 급락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2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양적 축소도 할 것이라는 암시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동시에 튀어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증시에 겨울이 왔다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진짜로 대응할 것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20% 정도 조정할 것이고 그래서 투자자는 방어적으로 임해야 되고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를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경기 민감주나 기술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라고 볼 수 있죠. 테슬라 주가 연초 대비 현재까지를 살펴보면요. 무려 29.46%나 하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금리가 올라가면 테슬라와 같은 주식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었죠. 상장 초에 상한가에 조금 못 미치는 시초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50만 원 조금 넘어서 첫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큰 주식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들어오면서 그날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주가가 안 좋았죠. 코스피 차트입니다. 당일날 무려 3.5%나 하락했습니다.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이 갖고 있던 종목을 팔고 LG에너지 솔루션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한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굉장히 안 좋았죠. 260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 오나 이런 우려까지도 시장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코스피 주가 차트입니다. 무려 5.68%나 빠졌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 날은 약간 반등했죠. 연초 대비로 보면 코스피 주가 10.89%나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주가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 6.66%나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마지막 금요일 날 다행히 많이 반등해서 어느 정도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코스닥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15.89%나 빠졌죠. 반대로 S&P 500 차트는 지난주에 1.73% 올랐습니다. 하지만 S&P 500도 연초 대비로 보면 7.6%나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지난주는 2.14% 올랐습니다. 그러나 연초 대비로 보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13%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헤지펀드 브릿지워터의 CIO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 그렉 젠슨은 증시가 20% 정도 하락해야 연준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직은 좀 더 떨어져야 연준이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하이힐드 회사채 수익률 차트를 보면요, 하이힐드라는 것은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회사가 돈을 빌리는 사정이 어떤지를 표시해주는 바로메타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지난 200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 하이힐드 회사채 수익률이 급격히 올랐죠. 이렇게 많은 이자를 줘야지만 시장에서 이 채권을 사준다는 뜻입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높은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이 지금 뚝 떨어져 있고요. 현재도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일반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낮은 가격에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아직은 시장이 안정적이란 뜻이죠. 이 하이힐드 채권을 ETF화한 것이 HYG입니다. 5년 차트인데요. 현재 약간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지난 2000년 3월 때처럼 이렇게 급락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힐드 채권 ETF 가격으로 봐도 지금은 그렇게 자산시장의 위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준이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해서 미국 2년물 국채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10년물 국채금리 차트 6개월 모습입니다. 최근 높이 올라와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튀었죠. 연준의 강성 입장이 확인되면서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에서 금값이 온스당 2150달러 간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주간 금선물 차트인데요. 지난주에 금값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은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5번째, 흉흉한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해 내내 원자재 가격, 물가, 금리가 계속 올랐죠.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연준은 내내 일시적이라고 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고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깜짝 놀라서 자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5, 26일 날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에서 뭔가 시장을 달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면서 성명서와 기자회견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연준은 3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요. 높은 인플레가 장기화될 것을
오히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경기가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더 나아가서 양적 축소를 위한 세부 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을 달래는 어떤 유화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선언한 셈입니다. 이에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양적 축소가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시작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래 가치를 주가에 당겨서 미리 반영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금리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채권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1월 달에 하락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요. 작년 내내 조정을 받았던 한국 시장도 억울하게 덩달아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디가 바닥일지 그리고 언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심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시편 5편 3절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은 고요와 정적의 시간입니다. 마치 첫 수확한 예물을 드리듯이 시편 기자는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1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고 하루로 치면 아침에 해당됩니다. 아침에 또는 새벽에 기도 드리듯이 남은 이 한 주간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진정으로 아뢰고 그분을 바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